SK하이닉스 기대 이상 실적, 반도체주 반등 시작되나. 자, 반도체 업황 그리고 주요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미국 기업들 실적 컨디션이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예상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 시장의 긍정적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도 디커플링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지수가 상승하게 될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2,100포인트 이제 전후가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투심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이제 미국 기업 그 실적에 대한 그 굉장히 어떤 뭐 과도한 경계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누그러뜨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오늘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S&P 500 그 500 지수에 이제 상장된 기업의 약 한 80% 정도가 그 시장의 기대치를 넘나드는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S&P 500이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만연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투심을 개선을 시킨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2,100포인트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아시죠?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치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비해서 보면 실적이 이제 마치 조금 이제 좋아진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심지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뭐 선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6%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96%.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제 조금 좋아졌다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또 되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오히려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17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상방향으로 1,200원 정도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고점이 다 온 것이 아니냐 코스피가 2,100포인트 정도 간다면은 2,100포인트 그 이상은 좀 무리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진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SK하이닉스 증권사 예상 실적 3분기 예상 실적 예상 영업이익이 4,297억이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3분기 영업이익이 4,726억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고 오늘 하이닉스가 좀 나름대로 이제 62선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이닉스 캐피탈그룹 1조 원대 블록딜 이후로 심리가 위축됐다가 다시 심리 회복돼서 삼성전자처럼 9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박윤지 파트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9월 고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어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은요 어쩔 수 없이 IT 섹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투톱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반도체 업황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고 IT 산업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가 뭔가 좀 감지된다라고 한다면 IT 업계의 어떤 생태계, IT
IT 생태계에 뭔가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산업상의 산업 구조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봤을 때 어떤 산업에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당연히 큰 테마는 이제 4차 산업일 것이고 그 안에 이제 압축해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이제 폴더블 폰 뭐 해서 자율주행 지금 그다음에 OLED 산업 이쪽 해서 굉장히 좀 뭔가 업계에 좀 생태계적인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기보다는 뭔가 바텀업 정도의 어떤 상승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업계에서 산업에서 정말 뭔가 수요가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IT 업계에 수요가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다 여기 IT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닉스도 지금 부분에서는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매력도가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옆으로 조금 눕는 시간도 있겠지만 저는 향후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처럼 달려나가지는 않더라도 저는 한 올 연말쯤 되면은 하이닉스도 전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9월 4일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돼갖고 참 잘 갔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시가가요 2.54% 떠서 시작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5일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단기 추세 꺾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우신 파트너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까 가격 매력이 있어서 SK하이닉스로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하면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한지 네.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임종영 MC는 저한테 꼭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제 답은 항상 그렇죠. 2개 중에 하나 선택할 필요 없다. 2개 다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영화 제목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 버리면 그것은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다 안 좋아지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주행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고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주식을 싸게 사고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들, 이 큰 손들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 주식이 지금 싸냐,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느냐라는 것,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손들이 이미 움직였고요. 더더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 실적과 관련돼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 표면에 드러나면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이상 조만간에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도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든 SK하이닉스를 좋아하시든 괜찮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이 두 종목 흐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그림이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지표로 참고하시는 투자 지표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PER이라는 지표가 나오죠. 그림이 지금 나오네요. 그다음에 PBR이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과거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때는 이 PER이라고 하는 퍼라고 얘기하는 이 PER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PER 지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제가 잠깐 돌렸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PER 지표를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PER 지표는 이렇게 등락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는 2018년도에 하이닉스의 PER이 2였어요. 2배. 말도 안 되는 PER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PBR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PBR은 지금 꾸준하게 위쪽으로 상향돼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을 때가 PBR, 주당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이하에 떨어졌을 때가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랬고요. 2018년도에도 역시 그랬고 최근에도 이 1배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 10만 원만 간다 그래도 평균적인 PBR 밴드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진짜 이제 제대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막 화랑으로 간다 그래서 1.6배 정도 밸류를 주면은 12만 원 선까지도 가능한 흐름들이 나와요. 그럼 하이닉스로 지금 8만 원인데 12만 원이면 5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둔다면 큰 손들이 하이닉스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다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IT 반도체 산업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대한 국산화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경제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 이 부분들이 IT에 거의 지금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테라셈, JT, STI, LOT 베큐 전부 지금 강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SFA 반도체 이런 부분들처럼.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이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일본 도요타가 몰락을 하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부품주들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수혜를 얻을 기회가 지금 왔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 과거와 같은 그런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 플레이가 최고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IT 업종의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놓고요. 낙수 효과 나올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 이쪽에 관심을 계속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또는 올 연말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병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삼성전자 압도적 1등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인데 삼성전자 쌈 리프트 시간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해서 멋진 상승률을 보여줬고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좀 삼성전자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 5만 5천 원 정도, 5만 5천 정도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충분히 점수를 넉넉하게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3분기 이제 우리가 실적 뭐 보시다시피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뭐 상당히 뭐 선방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전년에 뭐 상당히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좋았다고는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본다면은 이제 56%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다지 이제 좋은 실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4분기에도 만약 그렇다면 이제 4분기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물론 이제 D램이라든지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소진이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차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뭐 수요가 뭐 내년에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보면 또 사상 최하가 아닙니까 6%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만 5천 원 이상은 넘기는 힘들다 보고 단기 5만 5천 정도까지 갔다가 제가 봐서는 좀 조정권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5만 2천원대까지, 5만 3천원대까지 간 것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3분기가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간 것이 아니냐.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많이 가더라도 5만 5천원. 거기에서는 내리막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윤지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병재 파트너는 삼성전자 5만 5천 원 근처 진입하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윤지 파트너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당됩니까? 일단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 네. 예. 삼성전자 5만 5천 원에 되면 이거 제가 차트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5만 5천 원 정도 되면 꺾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삼성전자의 그 주가를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 사실은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가는 종목의 어떤 그 지점을 좀 잡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을 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개인들이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개인들이 매도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흐름은 한번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 잡으면 계속 매도 포지션 잡을 가능성이 있으면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주가를 5만 5천 원 선 이렇게 6만 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향되는 날 매도하면은 어느 정도 항상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가격을 좀 정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매매에 좀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재 파트너께서는 지수,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 전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지수가 2085.66포인트예요. 2100이면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고점이 찍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병현 파트너의 의견이시고 박윤지 파트너는 지수의 상단을 어느 선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까 방금 말한 그 삼성전자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흐름에 우리 지수가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갈 것을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인데 강하게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날 지수가 좀 상단부가 꺾일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기관은 근데 또 매도 포지션이에요. 오늘 만약에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동반 매수했다면 코스피를 전 좀 굉장히 더 강세적으로 볼 텐데 약간 기관은 오늘 매도 포지션 잡은 것이 좀 여기서 조금 어떤 브레이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시장이 꺾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우신 파트너는 지수 상단값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2250포인트까지만 가도 시청자분들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상단가를 설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에 접근을 해야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임종영 MC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레버리지로 수익률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이 레버리지로 수익률 1등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시장을 정확히 짚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이 부분들이 물론 뭐 저도 운이 좀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레버리지로 지금 1등을 했고 이따가 뭐 또 쌈 이크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초대형주로 수익률을 내놓은 흐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 시각은 거의 지금 시장의 시각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큰 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분석을 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큰 손 분석을 기점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에는 2200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겁내지 마시라. 지금 시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HLB라든지 뭐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성적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은 코스닥의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지금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큰 손들이 어느 쪽에 투자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제일 먼저 지수에 베팅을 할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 베팅을 할 것이고 또 코스닥 지수에 베팅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시장을 대표하는 레버리지 쪽에 계속 베팅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쪽을 선호하지 않는 큰 손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 선택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인 바이오 산업. 그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 대형 바이오 시밀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보시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놀라운 모습 나왔죠. 상승 갭이 거의 한 8%, 9% 가까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리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돈 버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옵니다만 오늘도 지금 올랐어요. 옛날 같으면 저렇게 갭상승 나오면 음봉 나가지고 떨어지는데 이제는 저렇게 견조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8월, 9월, 10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바이오를 보시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시밀러 업종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낙수효과 나올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집중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시장 너무 겁 안 내셔도 된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